자, 봅시다. 자, 그다음 20번.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벽장이 있다.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변을 x, 한 변을 y라고 주면 이게 90도잖아요. 하면 나오죠. 제곱하면 400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 내가 궁금한 거는 넓이의 최대니까 2분의 1 xy의 최대를 물었죠. 됐니? 그럼 최대 최소가 나왔죠. 그럼 너희는 산술기 하나 코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산술기 할까 코시일까를 했을 때 합을 줬고 500 최대를 물었죠. 산술기 합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산술기가 쓰면 x제곱 y제곱이니까 2xy죠. 2xy인데 2xy가 얘가 지금 400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서 2를 나누면 xy는 200이 최대일 거예요. 2분의 1 xy는 최대값이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때에 뭐 xy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때 xy 값은 얘랑 얘가 같을 때잖아. 그래서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럼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건 2x제곱이 400이니까 x제곱이 200, 그럼 x는 10루트 2, xy는 10루트 2로 이렇게 될 거야. 됐나? 하준이 이해 못했는데 끄덕이는 느낌. 쳐다보면 안 끄덕이면 뭐라 하나? 자 469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다 풀 건 아니고 그냥 식만 한번 세워볼게. 얘를 바탕으로 식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면 될까? 지금 원의 일부죠. 그러면 뭘 끊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지?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럼 얘가 반지름이 2루트 3이니까 여기도 2루트 3이겠죠. 그러면 산술기랑 이런 걸 쓰려면 미지수가 2개잖아요. 하면 미지수 2개 잡아가지고 풀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식 하나 나올 거고, 둘레를 물었잖아. 그러면 둘레가 2xy, 2xy, 그럼 총 4x 플러스 2y가 둘레겠네. 뭐 그거를 식 세워가지고 풀면 되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2 이렇게 나올 거고, 둘레를 물었으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를 물었죠. 넓이라는 건 2x 더하기 y니까 2xy의 최대를 물었죠. 합을 주고 최대 곱 물었네. 산술기하네. 산술기가 쓰면 얘를 쓰면 x제곱 y 2xy가 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12니까 얘의 최대는 12, 이때 최대는 12겠죠. 그리고 최대일 때에 둘레를 물었죠. 최대일 때는 언제 최대야? 뭐가 같을 때? x는 y. A랑 B가 같을 때, 즉 X랑 Y랑 같을 때죠. 왜냐면 X, Y가 지금 양수니까요. 풀마 Y가 아니라 그냥 Y잖아. 그럼 등호는 이럴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럼 결국 얘를 X로 바꾸면 2X제곱이 6이니까 X제곱은 6, X는 루트 6이죠. 루트 6이니까 둘레는 2x, 2x, 2y니까 4x 더하기 2y인데 루트 6일 때잖아 지금. 6루트 6이 둘레가 되겠죠. 이 최대 조건을 만족할 때에 x, y를 넣는 둘레를 물었습니다. 되겠네? 자, 그 다음 문제. 코시저브라치를 물었습니다. 자, 문제를 봤어요. 최대 최소를 묻고 있죠. 코시 아니면 산술기야. 근데 합을 줬죠? 합을 물었죠.
합을 줬는데 합의 최대를 물었죠. 산술기하는 합을 줬으면 곱의 최대를 물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꽃인가 보다. 자, 그럼 꽃이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제곱의 합, 제곱합, 제곱합 1차식의 제곱, 제곱합, 제곱합 1차식의 제곱. 이 모양을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합이 있고 1차식 있죠. 그럼 이거 1차식의 제곱인가 보다. 근데 요 앞에는 제곱합, 제곱합인데 여기는 뭐냐를 봤더니 이렇게 있을 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a랑 b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저 모양을 맞춰야 돼. 그러면 얘는 여기에 x제곱, y제곱 들어오고 여기에는 4제곱, 3제곱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5고요. 얘는 x제곱, y제곱은 4죠. 이렇게 되겠지. 이건 100이잖아요. 그럼 얘가 풀마 10 안에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고요. 최대는 10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1차식 줬어요. 곱 합의 최소를 물었죠. 산술기하면 합을 줬어요. 곱의 최대를 물어야 돼. 푸시란 말이에요. 그럼 모양을 맞추려면 이쪽에 1차식의 제곱이 들어오라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푸시를 맞추려면 제곱의 합, 제곱이 합이니까 이렇게 제곱이 들어올 거고 여기는 5제곱, 12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얘가 13제곱이니까 169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얘는 13의 제곱이죠. 그럼 169, 169 약분되니까 얘가 1 이상이죠. 얘의 최소는 1이 되는 거지. 최소값은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라고 했을 때 등호는 5대 12가 x 대 y 이렇게 해도 되고 뭐 x 대 5, x분의 5가 y분의 10 뭐 이렇게 했을 때가 등호입니다. 됐죠? 등호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뭐 5y가 12x 이렇게 쓰셔도 되고 등호는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201번 풀어보죠. 밑에 확인식도 풀어보죠.
됐나? 넘어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함수인데 바로 들어가도 괜찮나? 괜찮나? 예. 자,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여기 초반에 좀 잘 보셔야 돼요. 함수 단원으로는 공부에서는 함수가 제일 난이도가 있으니 근데 뭐 난 사실 뭐 외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겠습니다. 굳이 제로라는 단어를 뽑으면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공수에서. 용방 아니고. 어? 용방 아니고. 원방은 공원이잖아요. 왜요? 근데 공투가. 아니, 원방 공투였나? 아 바뀌었구나. 맞네. 원래 공원이었어요. 원래는 공원이었지. 아 공투에 원방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용방 하려면 뭔가 제로를 원방이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원래는 이제 공투에서는 원래 원방이 공원에 있었거든요. 공투에서는 함수가 제일 어려웠는데 근데 뭐 충분히 따라오는 건 합니다. 자, 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대응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대응. 우리가 앞에서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을 이용해서 대응을 얘기를 할게요. 집합 x라는 집합 안에 1, 2, 3이 있고요. y는 집합 안에 2, 4, 6, 8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x랑 y를 연결시키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연결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x랑 y 사이에는 수많은 대응이 존재를 하겠죠. 겁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얘 4개 보낼 수 있고 얘 4개 보낼 수 있고 얘 4개 보낼 수 있잖아. 4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 수많은 대응이 존재를 하는데 이 대응 중에서 좀 특수한 대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특수한 대응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모든 x가 두 번째 모든 x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x가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함수예요. 모든 x가 대응을 해야 되고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가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y의 대응이라고 한다. x의 가원소에 y의 가원소가 하나씩 대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집합 요것도 있고 집합이 A 있는데 A에서 대응 중에서 함수라는 대응이 되려면 모든 x가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x가 3개 있죠. 모든 값들이 이렇게 화살을 쏴야 돼요. 근데 하나씩 대응을 한다는 건 얘가 2발을 쏘면 안 돼. 한 발만 쏠 수 있어요. 얘도 비면 안 돼. 한 발은 쏴야 돼. 이런 걸 지금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합을 보고 이따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집합을 보고 이 집합에서 여기 얘들을 뭐라고 하냐 정의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이 y 값들을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공역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애들 있죠. 이렇게 화살을 받은 애들 얘들을 특별히 모아서 치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자, 예를 들어 1, 4, 7 2, 4, 6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이 되면 함수가 안 된다. 왜냐면
한 개의 원소가 한 발만 써야 돼. 요렇게도 안 되고요. 요런 것도 안 돼요.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모든 x가 화살을 쏴야 돼. 요런 식이 돼야 함수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이 화살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화살을 각각 쐈어요. 화살을 각각 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안 쏘는 애 있으면 안 되고 화살이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발을 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요게 함수입니다. 왜 이걸 함수라고 하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얘를 그래프로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 있어요. y는 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는 여러 합들 말고 여기는 0,1을 지나고요. 여기는 1 넣으면 2를 지나고요. 2 넣으면 3을 지나고요. 3 넣으면 4를 지나고 이 함수에서. 그럼 이 함수의 원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 있잖아. x의 값이. 없는 값이 없죠. 근데 이 x의 값을 몇 개만 정의를 하는 거야. 준영아 봐라. 몇 개만 정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집합을 배웠잖아. 집합에서 집합 x의 원소가 1, 2, 3, 3개밖에 없죠. 정의역을 3개만 정의를 하는 거야. 모든 x를 다 정의하는 게 아니고 x 중에서 x가 1일 때 값이랑 2일 때 값이랑 3일 때 값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x가 1일 때 값은 2로서 대응이 되죠. 그럼 얘를 함수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x 값 말고 내가 1, 2, 3만 대응을 시키면 y의 값에 2, 3, 4로 대응을 하죠. 얘가 2로 대응하고 3으로 대응하고 4로 대응하죠. 하면 정의역에 1, 2, 3만 있으면 얘를 함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함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딱 그 특정한 영역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을 넣었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만 있어. 모든 게 다 정의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세 점만 정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실제로. 그럼 얘는 y 값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 y 얼마로 대응되고 있어? 플러스 1로 대응되죠. 0은 얼마로 대응돼요? 0. 1은 얼마로 대응돼요? 1. 그럼 얘는 대응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걸 함수라고 한다고. 이게 함수인데요. 이게 왜 함수의 판단이라고 한번 해볼게. 함수의 판단은 뭘로 하냐? 가로선을 그어서 판단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1차 함수예요. 함수 맞나? 네. 함수 맞나? 맞죠? 왜 1차 함수라고 하냐? 그러면 얘를 가로선 이렇게 그었어. 가로선 이렇게 그으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하고 있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하고 있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나오면 0이라는 값에 대응하고 있죠. 그럼 값 하나에 하나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원익사라고 생각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이거 함수니? 아니요. 아니, 왜 함수가 아닌데 하면 얘 이름 자체가 원 방정식이죠. 함수가 아닌 방정식이죠.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대응을 시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x에 내가 3을 넣으면 x에 3 넣으면 y가 4잖아요 지금. 그리고 x에 3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3을 넣었죠. 그럼 얘는 지금 함수의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의역에 x가 3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y가 4랑 마이너스 4한테 얘가 지금 화살을 두 발 쐈죠. 3이 딱 들어가니까 y가 4도 나오고 마이너스 4도 나왔죠. 그럼 얘가 화살을 두 발 쐈죠.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하나당 하나씩 대응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x가 한 발씩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함수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 가로선 그어서 판단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판단해? 함선을 그었어. 그럼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x가 2가 나왔어. 그럼 여기가 y 값이 2개가 나왔죠. 그렇죠? 2라는 x 앞에 2라는 게 들었을 때 y 값에 지금 하나를 두 발 썼잖아요.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저렇게 생긴 거 있다 아니에요? 있죠. 기하가면 있죠. 근데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얘도 함수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있지. 함수는 아니라고. 그래서 함수라는 건 이렇게 쓸 때 하나씩 계산하고 있죠. 함수라고 한다고. 2차 함수 맞습니다.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 계산하고 있죠. 함수라고 한다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대응하고 있죠.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때 정의역은 x의 영역이에요. x가 전체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1, 2, 3 세 개만 정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공역이라는 건 이때 y 값이고 y 값 중에서 치역은 이때 화살 맞았는 2, 3, 4 얘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걸 이제 함수라고 약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대응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x는요, 마이너스 1, 0이고요. y는요, 0이죠. 기억부터 본다. 기억. x가 마이너스 x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얘를 함수라고 했을 때 함수의 대응 관계가 x가 마이너스 x 되는 관계가 있대. 마이너스 1이 얼마한테 간단 말이에요? 플러스 1로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0은 0한테 가겠죠. 1은 마이너스 1에 가야 되지. 없죠. 그럼 얘는 대응 관계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일반 화살을 못 썼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얼마인데 가? 1. 플러스 1로 가죠. 0은 0을 갈 거고 1은 어디가 가? 1은 절대값 씌우면 1로 가죠. 이렇게 생겼지. 함수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함수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세 번째, x를 넣으면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를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로 되죠. 얘는 2에 대응하고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1로 가고 얘는 1제곱 더하기 1 되니까 2로 가죠. 함수 맞나요? 함수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세 번째, 리을. 리은 함수고 이것도 함수고 리을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얘 못 써줘. 얘는 함수 아니고요. 리은 세제곱 플러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0 얘는 1 얘는 2 함수 맞네. 이렇게 함수인지 확인을 하면 된다. 이게 1번이고 자, 요거 확인 체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fx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 1, 2, y가 0, 1, 2, 3 이렇게 있을 때 얘의 대응 관계가 3-x 되는 관계죠. 그럼 x에 0을 넣었어요. 0 넣으면 3으로 대응해야 되잖아. 여기가 fx이다. 0 넣으면 3으로 가고요. 1 넣으면 2로 가고요. 2 넣으면 1로 가죠. 함수 맞나? 기억은 함수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풀어봅시다.
계신다. 처음 알았다. 그게 스티커는 이거 스티커 아닐까? 완전 다행인 표정이다. 완전 쉽습니다. 누가 싶다 근데. 대현이가요. 싸가지 없는. 근데 언제? 또 없는 말 처음이지. 자 그다음 정 지우면 다 지우면 안 돼. 너무 좋다. 알지? 자 그다음 자 집합 얘 값을 구하시오. 뭐라고 돼 있냐? x자리에 3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저거 알죠? 아 네. 그래서 fx가 2x 플러스 1이 돼 있어. fx 3 구하라 했어. 그치? 알잖아요. 네. x에 3 넣으라고 돼 있죠? 네. x가 3이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x가 3이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그럼 여기 1로 들어가야 되겠죠? 3 빼기 2잖아. 그러면 1로 나오겠죠?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x에 넣었죠? 루트 3 마이너스 1이 유리수야 무리수? 여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이 가야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가 함수 이렇게 대응을 한대. 그러면 x라는 게 전체가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집합에 의해서 x의 값은 6개만 정의하고 있어. 얘를 대응을 시켜봐 그런 얘기니까. 자, x가 1입니다. 홀수죠. 여기 들어가겠지. 얼마에 되는데? 1이 홀수죠. 여기 들어가 내려 밑에 들어가. 여기 들어갔어. 여기 2 빼기 1이니까 1이잖아. 이렇게 되는데 또 3은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거야? 5. 5는 얼마에 되어야 돼? 9. 2는 짝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얘가 얼마에 되니? 야. 0. 얘는요? 마이너스 2. 얘는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f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f의 1은 1이 나올 거고요. f의 2는요 0이 나올 거고요. f의 3은요 5가 나올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4번. 서로 같은 함수. 이게 물을 방금 묻혀가지고 물기가 빨리 안 떨어지고 한번 쫙 치고 가면 안 돼. 이건 너희 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분필 하준형 또 까본 제가 잘해요. 지금 저 분필로 하면 계속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끈한 걸로 하면 털어내겠지. 따끈따끈하고. 아 분필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분필 쓰면 뭐가 날려요? 분필 가루. 분필 가루 난 많이 쓰잖아. 호흡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너무 미세하잖아요 가루. 근데 나는 이거를 안 쓰고 이거를 마른 걸로 자꾸 닦으면 분필 가루가 계속 날리잖아. 나는 자꾸 기침을 하다. 그래서 나는 물을 묻혀가지고 안 날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위생 관리? 합리적인. 근데 내 항상 여기랑 짚어보면 항상 깨끗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요. 왜 그거 막 엄청 신경 써서 하고 이래 보여도 되게 청결이라는 거 되게 신경 써요. 하준형은 모르겠지. 이래 본 적이 없으니까. 닌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 준영. 난 내 방도 다 치우고 그러고. 진짜요?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졸업하고 지금 받아온 게 다 책상 위에 있거든요. 뭐 정리해줘야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내가 해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다 갖다 버리자.
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바보가 진짜. x제곱이랑 절대값 x가 같나 다르나? 달라요. 다르잖아요. 누가 같다 이거? 네가. 근데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왜 같은 함수라고 하지? 정의역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1을 0이랑 1이라고 제한을 해봤어.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y가 얼마야? 1로 대응하죠. 0이 들어갔어. 얼마로 대응해? 1이 들어갔어. 얼마로 대응해? 1 이렇게 대응해. 얘도 대응을 시켜봤어. 마이너스 1 넣었어. 얼마야?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이죠. 같은 y값으로 대응하죠. 같은 x에 대해서 같은 y값으로 대응하죠. 두 개 함수는 다른데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봤더니 같은 함수가 되더라. 이 정의역 안에서는 같은 함수가 되더라. 됩니까? 고액입니다. 이거랑 이게 같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정의역을 제한하는 것 같다고. 같아질 수도 있다. 정의역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f랑 제가 모두 같다. 함수 y 값이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에 얘 넣었을 때랑 얘 넣었을 때 같다 이 말이겠죠.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2는 같다 이 말이죠. 1 넣었을 때 값도 같아야 되니까 1 넣으면 a 플러스 b가 1 넣으면 a 플러스 2랑 같다 이 말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a, b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5번. 집합에 정의된 함수에서 함수의 그래프 있는 건 모르죠. 몇 번이 함수예요? 기억. 기억, 리을. 리을. 기억, 리을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네. 자, 그러면 111쪽, 112쪽 해보자. 숨쉴 것 같아요. 샤프 재밌어요. 첫 보심? 없어. 대현이 있나? 장애 있죠. 대현한테 일 필요하다. 돈 많잖아. 자기가 이거 샤프심 살 돈 없나? 쌤. 샤프심 아이소 가면 1,000원에 4개 준다 야. 다시
예상서적 같거든요. 책상에 있는 샤프긴 같이 살라고 했는데 표만 한 통에 10개도 안 들어있는데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비싸. 미친 거 아니에요? 야그 앞에서 니 샤프심 다이소 샤프심 그거 팔아라. 하나에 500원 약해로. 하나에 250원이거든 다이소에서. 내가 작년에 그 스태핑 줬어. 다이소에도 0.38, 5.3? 그건 모르겠네. 0.5밖에 없잖아. 0.3 있다. 있어요. 방학을 할때 다이소 0.4 가서 쓰리는데. 운동 다 하고 지금 쳐다보는 거 봐. 정말 다 하고 지금 쳐다보는 거 봐. 하나 남았어요. 자, 뒷부분 합니다. 이건 전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틀렸다 말았던 부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한다 했었는데 그때 진도가 보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 넘어갔는데 마침 단원으로 나왔네. 그냥 여기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현재 없던 거였네. 아닌데 그 내가 기본 절대값 전체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그 앞에서부터 했었죠.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런 거 어떻게 그리는지는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애들이 그리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어떤 거부터 해볼까? 자, y는 fx의 그래프를 두 가지로 하나 해볼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fx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전체의 절대값부터 요것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절대값부터 여기에 절대값부터 요것도
전체 절대값. 자, 이것도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할 거고, 함수는 이 함수랑 하나 그려가지고, 자, 이런 함수 y는 x 마이너스. 자, 이 두 그래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리고 싶어요. 얘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려는지 기억나나? 어떻게 그릴게? 음수 부분을 적어 올리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음수 부분 적어 올리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음수 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값에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양수로 만듭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면, 첫 번째, 얘는 절대값 있죠? 뭘 해줘야 돼? 겁나 쉬운 것부터 생각해볼게요. 이제 하준형이 못 알아듣는 때문에 y는 x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y는 절대값 x를 그리고 싶어. 얘는 어떻게 그려? 이거 어떻게 그려? 이렇게 올리면 되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 x 있어요. 그럼 얘는 뭘 나눠줘야 돼? 절대값 봤어. 뭐 해줘야 돼? 0보다 큰 거 작은 거 나눠야 되죠.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죠. 0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x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 하준형 봐라. 하준형. 너희 고난도 문제 풀 때 다 필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x 0보다 큰 부분, 여기에서 0보다 큰 부분은 y는 x 그대로 나오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음수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안 하고 절대값 붙어 있으면 그냥 음수 없으니까 적어주면 돼. 이렇게 기억하라고. 됐죠? 자, 음수니까 그냥 적어 올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얘를 그립니다. 얘는 원래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지만 음수 부분 적어 올려.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질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그려지는 형태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그리면 된다면서 x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y는 fx 그대로 나오겠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지. 그럼 y는 f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얘부터 그릴게. x가 0보다 큰 데서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나왔죠. 0보다 큰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왔죠.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왔죠. 뭐예요 이거? x 대신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해서 하잖아.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왔어. 뭐야? 좌를 그 y축 대칭. y축 대칭이죠. 에헤.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왔죠. 똑똑한데. 아이씨. 좀 말해. 뭐라고? 기억해. 음수 부분은 fx가 뭐가 돼야 된다? y축 대칭이 돼야 된다. 그럼 얘 그래프가 y축 대칭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죠. 이거를 범위를 이렇게 나누면 힘들다고. 좀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0 이상은 그냥 나오면 된다면서. 여기에서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나오면 되죠. 0보다 작은 부분은 y축 대칭해야 된다면서. 얘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 얘를 봅니다.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기본 형태를 생각해보면 얘가 절대값 있죠. 그럼 얘의 범위가 0보다 클 때랑 y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죠. 아니? 시기 보지 말고. 아니 저것도 그래프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공부하는 척하지 말고. y축 대칭. 니 지금
엉덩이가 포물선이다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체 함수. 아니 그런 걸 삼참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네 자세가 이렇게. 삼참수. 최고차가 우수인 삼참수 이렇게 생겼어. 똑바로 앉잖아. 영어 저거 의욕 없는 거지. 저렇다는 거지 딱 싫어하는데. 자, y가 fx. 자, 0보다 클 때에는 y는 fx 이렇게 나오죠. 응? 그러면 y가 0보다 크다는 건 y 값은 요거 말하는 거잖아. 0보다 클 때는 fx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클 때는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은 그대로 나오는 거야.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나와. 됐나요? 밑에 거는 y가 음수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가방이 음수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절대가 없어지면서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돼. 그럼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의 그래프는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갔지. 뭐란 말이야? x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요 그래프를 음수 방향에서는 얘를 x축으로 대칭하게 돼. 이 말이죠. 그럼 세 번째 거. 지금 내 설명 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 막상 풀어보면 이거 자신 틀려요. 자, 이 부분 y가 0 이상은 그대로 나온다 했지. y가 0 이상이니까 이 부분 그대로 나오겠죠. 0보다 작은 때는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돼야 되죠. x축 대칭하니까 얘가 대칭 되게 되겠지. 와. 마지막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의미 자체가 과연 얘도 풀만 붙어서 나와야 되고 얘도 풀만 붙어서 나와야 되죠. y는 fx 이렇게 나오려면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고 이렇게 나올 거고 y는 f에 마이너스 x 나오려면 x는 0보다 작고 y는 0 이상이고 마이너스 y fx가 나오려면 x는 0 이상이고 y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fx가 나오려면 얘는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느낌으로 가면 돼요. 앞에 거 요거 붙은 거 있고 요거 붙은 거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그래프를 기본적인 얘 그래프로 일단 봅니다. 그러면 x도 양수 y도 양수면 여기 1사분면이죠. 여기는 fx가 그대로 나오는데 1사분면에서 fx가 그대로 나오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요 그래프가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x축 대칭되고 y축 대칭된다 이 말이지. 얘는 지금 원점 대칭되는 거야. 그럼 얘의 그래프가 결국은 요렇게 x축으로도 대칭되고 y축으로도 대칭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요 그래프가 x축도 대칭, y축도 대칭되고 x축도 대칭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 범위 나눠서 그리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절대가 여기서 푼다. 요 그래프입니다. 얘는 x랑 y 둘 다 0인데가 fx로 나오죠.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를 x축도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거 쉬워요. 아, 이거 겁나 많이 먹고요. 이 정도까지는 좀 나옵니다. 얘부터는 잘 안 나와요. 진짜 가끔 나와요. 얘부터는 잘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꽤 많이 나와요. 어렵다 근데. 왜? 어렵다. 뭔가 딱 집중 안 하면은 저게 뭐야 싶어. 어렵다. 저 문제로 풀라니까 오프카스트.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얘랑 얘 있으면 얘랑 얘랑 합치면 그냥 이거 나오잖아. 뭔가 저 W부터 살짝씩 이상해지기 시작. 요거? 그거 다 다음 게 없는데 지금. 뭔가 생기면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애들. 마음 되면 풀고 마음에 안 안 풀고 어. 참을주의자. 쉬운 주게.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얘를 어떻게 풀까?
뭐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기본형. 얘 기본형 이거 할 거 아니야. 이거 y는 x인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1로 바뀌었어. x 대신 x 플러스를 들어왔죠. 뭐겠네? 주랑 마이너스 x축으로 어디로 가요? 오른쪽.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1만큼 오죠. x 대신 x 플러스를 들어왔으니까 x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 이 얘기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붙었어요. 얘는 위로 한 칸. y로 두 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y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는 0이랑 2에서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왔어. 이건 어떻게 해? 음수분은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고 준영아 네. 알아 임마. 뭘 해볼까? 여기 쉬워. 이렇게 쉬웠어요.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인데 y 대신 y가 0보다 이상이랑 0보다 작은 걸로 나눌 거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y가 0 이상이랑 y가 0으로 나누는 거고 0 이상일 때는 그래프 형태가 그대로 나오겠죠.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겠지. 0보다 작을 때는 y 대신 뭐가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긴 거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오니까 얘 무슨 뜻이지? x축 뜻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됩니다. 여기 기본 형태고 사실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나와요. 이 정도까지라도 기억을 해라. 자, 한 7분쯤 남았는데 지금 앞에 그 확인 체크들 좀 풀어보세요.